안녕하세요, 런업TV의 송PD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입문자용 러닝화,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델은 바로 이 서코니의 트라이엄프 20이라는 러닝화를 오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엄프 20이라는 모델은 러닝을 처음 하시거나 데일리 트레이너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좋은 러닝화, 가격도 좀 괜찮고 이런 정도 러닝화를 찾으신다면 제가 볼 때 추천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 브랜드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코니 한번 알아볼까요? 저기 펜실베니아에서 1898년에 이 서코니라는 브랜드가 생겨났어요. 100년 이상 된 러닝 브랜드들의 히스토리가 그렇듯이 이 서코니 역시 신발 제조 공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코니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조그만 이제 어떤 그런 천의 이름이 이제 서코니 크릭이라는 곳이 있는데 두 강이 만나는 곳, 뭐 이런 뜻의 현지 원주민의 용어에서 이제 따가지고 서코니라는 이름이 됐다고 해요. 첫 번째 포인트, 100년도 아니고 한 120년 정도 됐나요? 네.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다. 이 신발의 역사를 다 거슬러서 볼 수는 없고요. 가장 최근에 서코니의 히스토리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서코니가 사실은 이제 1970년도, 80년도에 미국에 제가 러닝붐이 일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서코니, 뉴발란스, 브룩스 이런 이제 미국 전통적인 러닝 브랜드들이 다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서로 간에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미드솔을 개발하기 위한 이제 경쟁에 이제 아주 무한 경쟁에 뛰어들게 되죠. 그렇게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2012년도에 울버린 월드와이드 그룹이라는 신발 브랜드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그룹에 이제 소속이 되게 되죠. 그 중에 서코니가 이제 퍼포먼스 러닝화 브랜드로 이제 합병이 된 거죠. 이때부터 주목을 해야 됩니다. 2012년 이후에 기술 혁신이 시작이 됩니다. 가장 현대에 이제 부합한 미드솔의 혁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가장 최근에 서코니가 굉장히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거든요. 특히 러닝 씬에서 제가 나중에 레이싱화 할 때도 서코니 제품을 소개를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데일리 트레이너 세그먼트에서도 서코니가 아주 괄목할 만한 모델을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2015년에 에버런이라는 미드솔을 개발함과 동시에 트라이엄프 ISO2라는 모델이 이제 처음으로 출시가 돼요. 제가 설명드릴 이 트라이엄프 20의 1세대 모델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됩니다. 2015년에 출시됐던 1세대가 출시되었던 이 트라이엄프라는 모델이 2022년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다시 세상에 진화해서 나타났을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제품을 신고 긴 거리를 뛰어봤죠. 근데 이제 미드솔이 이 러닝화의 경험, 익스피리언스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트라이엄프 20의 이 파워런 플러스라는 이 미드솔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2015년에는 에버런이라는 미드솔이 개발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이제 에버런은 EVA 계열의 일반적으로 많이 만드는 브랜드들의 이제 미드솔 소재인데요. 이게 이제 2017년에 트라이엄프 17이 론칭이 되면서 이게 소재가 이제 바뀌어요. 지금 이 보시는 이 트라이엄프 20에 쓰여져 있는 이 미드솔 소재는 eTPU, Expanded Thermoplastic 폴리우레탄, 열가소성 폴리우레탄이라는 작은 알갱이들이 있거든요. 열이 가해지면 형태가 아주 자유롭게 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재예요. 굉장히 혁신적인 소재입니다. 신발의 미드솔도 만들 수 있고, 뭐 건설 자재로도 쓸 수도 있고, 그 형태를 막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요게 어디서 가장 먼저 이 TPU 소재를 해서 시장에서 반향을 일으켰냐면 바로 이제 아디다스죠. 아디다스가 부스트 폼이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왜냐면 일단 가벼워요. 일단 기존에 나와있던 소재보다 한 30% 정도 가볍거든요. 미드솔만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쇠구슬 같은 걸 위에서 딱 떨어뜨렸을 때 튕겨서 올라오는 이 높이 같은 게 일반적인 EVA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탄력감이 엄청 좋아요. 이게 이렇게 딱 만들었을 때 이게 이 TPU 소재의 특성이거든요. 이렇게 혁신적인 소재의 단점이 뭐죠? 내구성. 근데 이 TPU 소재들은 내구성이 엄청 좋아요. 쿠션이 죽는다는 얘기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제 한 200-300km 정도 뛰었다 그러면 이거 쿠션이 좀 이게 죽어가지고 신발을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이게 미국에서 애칭 탱크로 불려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닳질 않아. 이게 아웃솔도 잘 안 닳지만 미드솔의 이
쿠션감도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출시된 파워런 플러스라는 이 밑솔이 되면서 이 소프트함이 좀 가미돼가지고 되게 쿠션감이 더 좋아졌어요. 일단 일체감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거 제가 호카에서도 말씀드렸던 로커라는 이 설계, 기하학적인 이 모양이 딱 이렇게 발구름이 굉장히 편하게끔 이 힐 쪽도 굉장히 각도가 굉장히 높죠. 앞쪽도 굉장히 가파라서 실제 땅을 딛고 치고 나갈 때 굉장히 발구름이 이게 소프트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TPU 소재의 이 본연의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튕겨주거든요. 요게 요거를 말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EVA하고는 일단 비교 안 돼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뛸 때 착착착착 이렇게 트랙을 뛰는데 착착착착 이렇게 발에 감기면서 신발이 땅에 가면서 나의 발과 내 몸이 일체감이 돼가지고 신발이 이 튕겨주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어퍼는 그렇게 혁신적이지는 않아요. 네. 많은 스포츠 브랜드들, 러닝 브랜드들이 사용하는 엔지니어드 메쉬가 사용됐고요. 이제 엔지니어드 메쉬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통기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발이 딱 들어갔을 때 요 토박스, 이 발가락이 위치해 있는 이 부분의 신축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흠잡을 건 없어요. 일반적인 엔지니어 메쉬로서 기능에 손색이 없다. 근데 이 어퍼보다 일단 요 신발 끈을 좀 주목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잇는 곳에 구멍이 안 뚫려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트랩 같은 데다가 끈이 이렇게 물려 있어요. 요거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요거는 제가 팁인데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발등에 닿아 있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발끈을 묶을 때 발등이 높은 분들 있잖아요. 저는 한 세 번째나 네 번째 또는 네 번째나 다섯 번째 끈을 이렇게 X자로 안 묶고 거기는 이렇게 일자로 해서 건너뛰어버리거든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이에 공간을 비워버려요. 그러면 설포가 발등을 누르는 압력이 훨씬 줄어들면서 신발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근데 저는 발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발등이 낮은 신발들을 신으면 뛰고 났을 때 발등이 마치 멍이 든 것처럼 발등이 좀 아파요. 그런데 이 신발은 신발끈이 발등을 압박하지 않게끔 하는 장치를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로 여기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역시 러닝 브랜드는 다르구나. 이런 이제 세세한 디테일이 사실 어떤 제품을 만들잖아요. 이게 군더대기가 없어요, 디자인에. 디자인으로 보면 혁신적으로 보이진 않죠. 혁신적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편하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랜 기간 러닝화를 연구하고 개발해보고 많은 걸 해본 브랜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신었을 때 되게 편했어요. 미국에서 많은 러너들이 이 트라이언프라는 모델을 탱크라고 불러요. 내구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리뷰들을 보면은 600km에서 많이 신으면 뭐 800km까지도 신는 분이 있다고 할 정도로 내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식스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본인의 브랜드 네임이 되어 있던 고무를 사용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서코니에 사용하는 이 아웃솔은 굉장히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접지력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무게가 전체적으로 270g이면 나쁘지 않다. 뭐 군더더기 없이 그렇다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가미한 건 아니지만 러너 입장에서 봤을 때 발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걷고 뛰고 멈췄을 때까지 그 모든 순간이 굉장히 만족감을 주는 신발,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라이언프 19에서 지금 이제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미드솔의 높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힐프 쪽 가장 높은 곳의 높이가 이제 37mm, 그리고 앞에 포어프 쪽이 이제 27mm. 전체적으로 옵셋 10mm 차이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하는 게 이제 힐컵 쪽, 그다음에 이제 포어프 쪽이 다 높아졌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다가오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막상 뛰어봤더니 사실 느낌은 8mm 드랍이나 10mm 드랍이나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이 미드솔, 이 파워런 플러스가 여기 물건입니다. 지면을 착지할 때 빠르게 들어갔다가 빠르게 튕겨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느낌은 그냥 8mm 드랍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느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높아졌지만 안정감을 잃지 않았다. 국내에는 179,000원에 이제 여러분이 구매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 혁신적인 미드솔이 주는 어떤 경험,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이 가격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저는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트라이언프 20을 신고 러닝을 좀 여러 번 해봤는데 여러분, 이게 은근히 신발이 생각나는 게 있죠, 여러분들도. 대회를 나갈 때, 10km를 빠르게 달릴 때, 하프 코스를 달릴 때도 트라이언프 20을 신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드솔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커머셜한 어퍼와 커머셜한 가격을 딱 결합해 놓은 느낌? 부스트 미드솔 같은 그런 느낌의 통통 튀면서도 충격 흡수를 잘해주는 미드솔의 느낌을 이제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라이언프 20을 통해서 말이죠. 트라이언프 20은 신어보면 최고의 러닝화다. 디자인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겠죠. 네, 보지 마시고요. 신어보세요. 일단 신어보시면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주 그냥 바로 이해가 됩니다. 혁신적인 미드솔 소재를 내가 가장 리즈너블 프라이스로 신어볼 수 있는 저렴의 기회다. 이렇게 총평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초보 러너분들을 위한 데일리 트레이너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뉴발란스의 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런업 유어 라이프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네, 안녕.